자, 5장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이렇게 돼 있어.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생태계. 이거 원래 이거 한번 배운 거 아니야? 통합과학 때? 그지? 여기 원래 처음 들어갈 때 그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오지 않니? 첫 번째, 지금 써줄게. 개체구. 자, 선생님은 개체니? 맞아. 그럼 우리는 다 뭐가 돼? 개체? 군이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개체군에 넣어도 돼? 안 돼? 안 되지. 걔는 다른 개체여서 얘는 그냥 하나의 어떤 같은 종, 하나의 종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 여러 종을 뭐라고 하냐? 얘들아, 또는 다른 말로 모든 생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가로 뭐라고 써요? 군집이란 말을 쓰지. 두 번째 단어가 군집입니다. 한마디로 한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야? 여러 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생물을 다 여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목처럼 여기 생태계라는 단어가 있죠. 생태계는 뭘 얘기하는 거야? 생물과 비생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생물을. 자, 그래서 이제 생물을 총 몇 가지로 나눠요? 여기 나왔잖아. 생물을 총 몇 가지가 나와? 3가지로 나눕니다. 생물을 조금 올려볼까? 이렇게 생물을 3가지로 나눕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를 다른 말로 6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있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립영양생물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영양분을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있어. 이걸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요. 그럼 소비자를 뭐라고 해?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종속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먹어야 돼. 계란도 먹고 닭꼬치도 먹고 뭐 이렇게. 알았지? 용주 저녁을 안 먹었지. 항상 잘 먹고 다녀. 엄카 쓰고 다니냐? 이제 엄마 거 막 써 그냥. 막 쓰는 거야. 엄마 거잖아. 엄마 거니까 막 쓰는 거지. 그리고 뭐 먹는 거는 딱히 막 뭐라 하시지 않지 않나? 뭐 다른 거 쓰면 빡치시는데 먹는 거는 좀 터치를 안 하시잖아. 엄마들. 그치? 아니 근데 갑자기 막 3만 원짜리 먹고 하면 좀 빡치실 수도 있어. 너무 비싼 거 먹으면. 어떤 애들은 내가 옛날에 어떤 애들 봤냐면 그 노원문고 가서 엄카를 쓰더라고. 현깡을 하는 거야. 현금깡처럼. 약간 거기 가가지고 뭐 다른 뭐 구글 뭐 카드를 산다. 뭐 머리 써가지고.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와 얘는 진짜 뭔가 할 놈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안 돼. 닭꼬치 그런 거 괜찮아. 2개씩 먹어. 그래도 돼. 자, 분해자 있는데 분해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봐. 자, 분해자는 세균하고 버섯곰팡이가 있는데 이걸 균이라고 합니다. 2개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뭐 당연히 생산자는 식물이지. 근데 100% 식물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이게 해조류인데 해조류는 식물이 아니에요.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 2학기 때 알면 돼. 이거 분류의 실제에서 나오는 건데 대신 요거는 몰라도 되죠. 자, 소비자는 1차, 뭐 2차, 3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정도. 그 다음 비생물적 요소는 꽤 많죠. 근데 굳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비생물적 요소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우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애들이 뭐야? 태양이야. 태양 뒤에 그 어느 것들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뭐 미치더라도 거의 미미한 거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양이야. 빛. 태양의 빛.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빛의 세기와 빛의 파장 또는 광주기성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늘 다 배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현재 우리 생태계. 그럼 건너뛰어서 이제 뭐가 있어?
공기가 있죠? 그 공기 안에 뭐가 있어? 비 내리면 영향 미치잖아. 물.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 거기 안에 있는 기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가? 땅, 토양. 그 토양 안에 또 무기염료 이런 것들이 다 비생물적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자, 본격적으로.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태계 구성 요소 안에 이제 관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들이. 자,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자, 얘가 생물입니다. 이 동그라미 세 개가 생물이에요. 군집이라고 하죠, 생물. 자, 이거 오른쪽이 뭐냐면 여기가 비생물이게 되는 겁니다. 자, 비생물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 자,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를 작용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비를 맞으면 우리는 작용을 받는 거야. 햇볕을 쬐면 작용을 받는 거야. 왜냐면 햇볕을 쬐면 어떻게 돼? 타겠지. 뭐 살이 탄다든지 아니면 뭐 기미가 생긴다든지. 자, 이게 반대로 하면 우리 뭐라고 하냐? 반대로 하면 그걸 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작용. 그럼 대표적인 반작용 예가 뭐가 있어?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 방귀를 뻥 껴. 그럼 생물인데 공기에 영향을 미쳤잖아. 뭐 이런 게 반작용으로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얘가 생물 A, 생물 B, 생물 C인데 이렇게 알파벳을 서로 달리하면 전부 다 다른 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파벳이 다르면, 그러니까 이건 개체군 A, 개체군 B, 개체군 C인데, 자, 너희는 이제 문제 풀잖아. 요렇게 상호작용하는 화살표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 둘, 세 개가 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와요. 화살표가 일방적이야. 이렇게. 자, 주기만 하는 애를 뭐라고 하니? 생산자야. 생산자는 계속 먹히기만 해, 얘들아. 받기만 하는 애들은 뭐야? 분해자야. 왜? 사체를 받기 때문에. 자, 주고받는 애를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됐죠? 이 정도. 자, 이런 거 뭐 시험에 나오냐고? 100%. 이 그림은 100% 나와. 무조건 나와. 아. 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냥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물적 요소 이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자,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쓰면 돼요. 뭐라고 쓸 거야? 작용이라고 쓰면 되고. 비생물이 생물한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반작 쓰면 되죠. 토양 속 질소고정세균은 생물군집에 속한다. 당연하지. 분해자임. 자, 두 번째 위도. 위도가 뭐냐 얘들아? 위도. 얘들아, 위도가 뭐야? 위도. 우리는 어느 위도에 살아? 중위도에 살죠. 만약에 고위도로 가면 어떻게 변해? 추워져. 저위도로 가면 더워져.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이 위도는 비생물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 식물군요. 이거는 대표적인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해당되는 원래 설명이 따로 있어요. 군집의 수평분포라고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자, 지유류는 생물이죠. 암석의 풍화. 지유류가 돌들을 깨가는 겁니다. 풍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반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자, 넘긴 게 아니라 밑에를 봐야지. 자, 첫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만 빛.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색이야. 자, 빛의 색이. 얘들아, 빛의 색이. 자, 빛의 세기가, 자,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자, 되도록이면 그냥 가볍게 할게. 잘 봐봐. 요 그래프. 자, 빛의 세기가 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광합성을 하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자, CO2를 흡수한대. 당연히 광합성할 때 뭐가 필요해요? CO2가 필요해. 그러면 이 CO2를 흡수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 CO2 흡수한 만큼 이거를 광합성력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식물은
CO2를 흡수도 하지만 CO2를 어떻게도 하니? 방출도 하지. 뭐 하니까? 호흡을 하니까. 식물은 언제 호흡해? 얘들아, 식물은 언제 호흡해? 밤에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항상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잖아. 자, 빛이 하나도 없잖아. 0이잖아. X축이 빛의 색인데. 그랬더니 CO2를 자, 요거 보지 마세요. 음지식물은 보지 말고 뭐만 봐? 양지식물만 봐봐. 자, 양지식물만 봐봐. 자, 빛의 세기가 없을 때, 자, 기준점이 0이야. 0 밑으로 가면 CO2를 방출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CO2를 흡수하는 건데, 얘는 빛이 없을 때 CO2를 뭐 하기만 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점선하이죠. 이렇게 하면 이만큼을 양지식물에 뭐라 그래? 양지식물에 호흡량이라고 하죠. 양지식물의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을 때. 자, 이제 빛을 주기 시작하면 봐봐. 자, CO2 흡수량하고 CO2 방출량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CO2 방출만 했다가 갑자기 어때? 이제 광합성을 하려면 CO2를 흡수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CO2 방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프를 나타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가지. 이렇게. 광합성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 이걸 하얀색으로 한 표. 이렇게 얘들아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 이게 바로 무슨 양이냐면 총광합성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은 생략해도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봐. 여기 보여? 제로에 딱 일치가 되는 그 지점을 뭐냐면 보상점이라고. 보상.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쌤쌤이 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보상점에 대한 설명을 여기도 해볼게. 보상점은 정확하게 광합성량과 뭐가 같아요? 호흡량이 딱 같아지는 그때의 빛의 세기를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잘 봐. 자, 이때는 기체 출입이 있어 없어? 사실은 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CO2 방출한 만큼 CO2를 뭐 할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쓰냐면 외관상이야. 겉으로 보기에만 기체 출입이 없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기체는 산소도 마찬가지고 CO2도 마찬가지야. 화학식이 똑같거든.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똑같아. 6O2, 6CO2 똑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광합성식과 세포흡식이 정확하게 역반응이거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어. 얘들아, 식물 입장에서 광합성하는 의미는 뭘까? 식물 입장에서 광합성한다는 얘기는 자기 몸에 영양소를 저장하는 거지. 호흡은 뭐야? 그 영양소, 포도당을 다시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보상점의 빛을 계속 주면 얘는 생장이 어떻게 돼요? 정지가 되겠죠.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먹는 양과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같은 지점입니다. 보상점. 만약에 보상점보다 더 약한 빛을 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 죽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기 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양보다 적게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져서 나중에 죽겠지. 뭐 그런 느낌? 이렇게. 생장이 정지가 됩니다. 요 정도? 요걸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하죠. 보상점. 생장이 정지가 돼요.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써볼까? 여기서는 순수한 광합성량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 순수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붉은색. 여기 보이지? 이 이후에만 순수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붉은색이 바로 뭐야? 순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거죠. 순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네. 자, 요 두 개를 더한 값을 뭐라고 하죠? 총광합성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광합성량은 어디만 생기냐면 보상점 이상의 빛에서만 순수하게 자기 몸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영양소. 자, 이 광포화점 보이지? 말 그대로 포화가 됐다. 어떤 느낌이야? 포화는 꽉 찼다. 한마디로 뭐냐면 더 이상 빛의 세기를 크게 해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은 최소의 빛의 세기를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음지 한번 얘기해 볼까? 양지 식물은 어떤 의미야? 양지는 어디에서 자라? 양지에서 자라겠지. 한마디로 햇볕이 많은 곳에서. 음지는 햇볕이 거의 없는 그늘에서도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 정리를 하면 여기다가 자, 양지가 얘들아 음지보다 세 가지가 커. 저 그래프에서 보면. 첫 번째 뭐가 커? 호흡량이 큽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양지 호흡량이죠. 이게 음지 호흡량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양지가 뭐가 크죠? 보상점이 더 큽니다. 자, 세 번째 포화점이 양지가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호흡량도 크고 보상점도 크고 광포화점도 크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양지가 음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 이게 양엽. 이 엽자가 무슨 엽자야? 이게 잎 엽자야. 잎엽. 그래서 양엽은 양지식물의 잎이고 음엽은 음지식물의 잎이야. 그래서 근데 양엽의 특징은 뭐냐면 뭐예요? 두껍고 좁아요. 근데 왜 좁냐? 넓을 필요가 없어. 햇볕은 워낙 많이. 그래서 햇볕 때문에 발달돼서 두꺼워. 그럼 대표적인 양지식물이 뭐가 있어? 소나무가 있어요. 얘들아. 소나무는 그냥 이렇게 가시처럼 생겼잖아. 두껍고 좁아. 그 다음에 이제 음지식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모든 식물들. 얘는 어떻게 해요? 얇고 넓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뭐 아파트에 있는 대부분 물론 이제 소나무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음지식물이죠. 그냥 우리가 그 잎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 전부 다 음지식물이에요. 누가 생존력이 더 좋아? 당연히 음지지. 음지가 더 좋지. 얘는 햇볕이 별로 없어도 살아. 얘는 햇볕이 많을 때만 살아.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많이 본 거여서. 자, 이게 첫 번째 빛의 세기. 빛의 세기. 자, 이게 빛의 세기.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이렇게 식물을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양엽과 음엽으로. 자, 이제 두 번째로 해볼까? 자, 두 번째는 빛의 파장. 자, 두 번째는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이 이렇게 되죠. 빛의 파장. 우리가 태양빛을 얘들아 무슨 빛이라고? 백색광이라고 하지. 백색광. 그래서 이제 태양이 밀도가 다른 매질에 거쳐가면서 빛의 파장에 따라 어때? 굴절률이 달라져.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비가 내릴 때라든지 습도가 높았을 때 뭐를 봐? 무지개를 보잖아. 그치? 무지개를, 빛이. 자, 봐봐. 얘들아, 여기가 물이야. 여기는 당연히 공기야. 빛이 왔다가 꺾이죠. 그러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내려다가 바닷물, 그러니까 공기하고 물하고 매질이 다르다 보니까 밀도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져. 자,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잖아. 적색광은 에너지가 커, 작아? 뭐에 비해서? 청자색에 비해서. 누가 더 에너지가 커? 청자색의 에너지가 훨씬 커. 왜? 자색이니까 보라색 옆에 뭐가 있어? 자외선이 있어. 당연히 붉은색 옆에 뭐가 있니? 적외선이 해로워, 자외선이 해로워? 자외선 차단제가 있잖아. 적외선은 차단제가 없어. 왜? 에너지가 작아서. 적외선은 막 맞아. 치료받을 때도 옆에 뭐 한의원 있잖아. 한의원에서도 막 적외선 차단제 있어. 붉은색의 빛이 막 맞기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자외선을 그렇게 맞았다가는 암 걸리지.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돼.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붉은색은 애들아 수심 밑으로 들어가 아니면 수심 가까운 곳에만 들어가?
에너지가 작으니까 가까운 곳에밖에 못 가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가 무슨 색이야? 적색광이야 얘들아. 그래서 위에서부터 어때? 그냥 외우기 쉬워. 빨주노, 노란색, 황색광이에요. 이걸 뭐 자신의 이제 보색이라고 하죠. 자신의 이제 보색에 이제 빛을 흡수해가지고 뭐 하냐면 광합성을 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색광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용을 하는데, 자, 너희들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녹갈홍을 외워야 됩니다. 녹갈홍을. 어쩔 수 없어요. 녹조류가 수면 가장 가까운 거. 적색광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갈조류가 황색광을. 홍조류가 청색광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이걸 외워야 돼. 이거는 어때? 빛의 파장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친 거지.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딴 질문을 한다. 너희들. 뭐라고 하냐? 얘들아, 홍조류는 적색광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이용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소리야. 이용을 못하면 봐봐. 지워볼까? 여기 없어? 너희들 책 봐봐. 홍조류가 수심 가까운 곳에 있어? 없어? 있잖아. 한마디로 얘는 주로 청색광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다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청색광만 이용하면 여기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다 이용할 수 있어. 이해됐죠? 뭐 이런 식으로. 혹시 학교에서 여기 배운 사람 있어? 여기까지? 녹조류가 뭔지, 갈조류가 뭔지, 홍조류가 뭔지. 갈조류만 쌤 써줄게. 갈조류는 미역하고 다시마가 있어. 미역 다시마가 갈조류고, 얘가 김이 있어. 김. 우뭇가사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녹조류는 주로 녹색. 크로렐라, 파래, 좋아. 파래, 진짜 파래. 아 몰라. 파란 건 아니고 녹색이야. 크로렐라 이런 거. 핵함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녹조류라고 하죠.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녹, 갈, 홍, 빨주노초, 파남보 이 순서도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게 빛의 파장. 시험에 나오냐고? 몰라.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뭐는 나오냐? 얘는 나와. 4번. 요거는 중요하죠. 3번은 그냥 패스하고요. 4번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광주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주기성. 자, 주기라는 말을 알지?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 사이클이라고 해요. 빛이 주기적으로 변하니? 변합니다. 자, 어떻게 변하냐? 밤낮의 길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알지? 지금 시즌이 지금 이제 우리가 3월이잖아. 4월이 돼가면서 점점 낮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 되면 거의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일치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길까? 아? 여름? 여름 아니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지라고 해요. 그 절기를. 그러니까 하지는 언제야? 6월 22일 정도가 돼. 그러면 야, 6월 22일이 여름이니? 뭐 초여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의 늦봄 초여름 그 정도 돼. 왜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름이라고 하면 7월 8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언제 밤의 길이가 가장 길까? 낮의 길이가 짧고 동지 12월 22일 정도. 자, 우리는 낮의 길이하고 밤의 길이가 변하는 이거를 뭐냐면 광주기성이라고 얘기해. 그럼 얘가 생물한테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꽃을 피는 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봄에 꽃을 피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장일식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6월 22일은 봄이야. 늦봄이거든. 그 다음에는 가을이 꽃을 피는 애들이야. 이 광주기성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러면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광주기성은 누가 결정하냐고? 자 쌤 쓸게. 8글자, 8단어.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박스. 8글자. 연속적인 뭐라고 하냐면 얘를 한계암기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결정을 해. 얘는 자 연속적인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됐어. 이 단일이라는 뜻이 뭐야? 단일. 단자가 뭐야? 짧어. 뭐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을 피워. 이게 가을에 꽃을 피는 뭐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있지. 국화. 근데 이건 낮의 길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뭐가 결정해? 밤의 길이가 결정을 하는 거야. 연속적인 한경.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무조건 유지를 해서 꽃을 펴. 개화를 하는 게 누구야? 단일식물이라고요. 자, 다시 이거를 유지를 못해. 근데 왜 선생님이 이거 두 개를 안 나눴어? 둘 중에 하나 이상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계암기는 이가 한계암기야. 이 점선. 자, 한번 가볼까 그러면? 바로 해석해보지. 첫 번째 단일이야. 얘는 연속적인 한계암기를 유지를 해야지 꽃이 펴. 얘 유지했어 못했어? 못했잖아. 한계암기보다 적잖아. 유지를 못했으니까 꽃을 못 폈잖아. 자, 얘는 연속적인 한계암기 이상이 됐지. 유지했네. 꽃을 피웠죠. 개화를 했습니다. 이게 단일식물이야. 자, 얘는 연속적인 한계암기를 유지를 못했지. 왜? 불연속적이어서. 그러니까 이 단어,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한계암기 이상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암기가 끊김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자, 이거를 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뭐 하는 거? 개화하는 게 바로 장일식물. 여기 나왔잖아. 그러면 자, 한계암기 미만이지. 유지 안 했잖아. 꽃을 피죠. 장일식물은. 자, 얘는 유지를 했지. 안 돼. 장일식물은. 자, 그 다음에 얘는 불연속적이네. 어깨발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거는 잘 나옵니다. 요거는 시험에 거의 단골로 잘 나와요. 광주기성.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다. 광주기성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알고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식물의 경우는 밑에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들 책에 보면 뭐 국화, 독고마리, 무, 붓꽃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가을이 이제 국화가 있죠. 코스모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뭐 시금치, 무, 붓꽃, 그 다음 개나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대충 봐주면 되고. 근데 식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영향을 미쳐? 동물도 영향을 미쳐. 왜냐? 이게 산란 시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꾀꼬리는 장인입니다. 봄에 산란을 해요. 새끼를. 자, 봄에 송어, 노루 있지, 노루. 얘네들은 가을에 주로 산란을 해. 한마디로 뭐냐면 가을에 임신을 해서 그 다음 해 봄에 새끼를 낳아. 그래야 어때? 겨울을 지났으니까 새끼 키우기가 좋겠지. 왜냐하면 이게 광주기성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광주기성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는 1년을 주기로 광주기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를 주기로도 광주기성이 존재하잖아. 낮과 밤이 바뀌지. 그게 이제 누가 바뀌어? 여기 봐봐.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아님. 동물성 플랑크톤은 얘들아 생산자야 소비자야? 소비자야. 왜? 식물성 플랑크톤이 따로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붙으면 왠지 식물 느낌이 들어잖아요. 생산자 느낌이지만 동물성이 식물성을 먹고 사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 뭐냐 크릴새우라고 되어 있죠. 이 얘네들은 바다에 있다가 낮이 되면 어때? 햇볕 때문에 바다 깊숙이 내려가. 밤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 위로 올라와. 수면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빛 때문에 영향을 받는 동물들이. 됐죠? 이 정도? 이게 광주기성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다. 얘들아.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이 단원 거의 다 했습니다. 이 단일식물하고 장일식물에 대한 예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밑줄만 그어. 무리하게 외우려고 필요는 없고. 알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적인 한계암기 이것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돼.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많아. 자, 온도로 가봅시다. 온도. 자, 얘들아 온도화 생물이 있어요. 온도화 생물. 여기서 조금 가끔씩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온도가 어떻게 생물에 영향을 미치냐. 얘가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할까. 자, 이게 식물과 이게 식물 삼탑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식물은 겨울에 얼어 안 얼어? 식물의 대부분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 물이야, 물. 근데 물은 혹시 바닷물이 겨울에 어니?
사실 바닷물의 99%는 물 아니야? 근데 원래 순수한 물은 몇 도에 얼어? 0도에 얼잖아. 근데 바닷물은 얼지 않죠. 왜?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갔어. 삼투압이 높아서. 그걸 우리가 화학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해요. 어는 점이 내려가 버려. 식물이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식물이 여기에 식물이 있어. 자, 여름에는 이게 바로 뭐냐면 녹말이야. 녹말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겨울이 되잖아. 겨울이 되면 이 녹말을 어떻게 하냐면 쪼개버려요. 뭐로? 포도당으로. 농도가 높아져. 삼투압이 높아져. 그럼 어는 점이 내려가서 안 얼어.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포도당으로 바꾸고, 자, 다시 여름에는 다시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겨울에는 무슨 양이 많아? 포도당 양이 많지, 농도가. 녹말을 이렇게 포도당으로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겨울을 버팁니다. 절대 얼지 않아. 그래서 삼투압이 높아지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야. 알겠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 얘들아. 자, 이게 녹말이야. 포도당이야. 얘들아, A가 이게 녹말이고 얘가 포도당이야. B야. 삼투압은 어디가 높아? 어? 영주야, 삼투압 어디가 높아? A가 높아? B가 높아? 녹말 하나, 포도당 하나. 삼투압 어디가 높아? 어? 똑같아요. 이게 삼투압이야. 삼투압은 개수가 중요한 거야. 크기하고 아무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크기 하나잖아. 그럼 얘는 만약에 100개로 하면 삼투압이 100배 커지는 거야. 알겠어? 이게 삼투압이야. 이거는 나중에 화학에서 배우든지 화학에서 나와요. 용액의 촉발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는 점 내림, 끄는 점 얼음, 삼투압, 그 다음에 뭐지? 증기압 내림, 뭐 이런 뭐 있어. 증기압 뭐고 증기압 관련된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문제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자, 여기 이제 식물에 대한 적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말로만 해도 됩니다. 이게 북극여우, 붉은여우, 사막여우 이렇게 돼 있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특징이 있어요? 온도가 동물에 영향을 미쳤는데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 첫 번째는 자, 사막여우는 요만합니다. 너무했나? 아, 진짜 조금만.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조금만 할 거야. 너무 크다. 너무. 얘는 진짜 이만할 거야. 얘는 이만할 거야. 다리가 너무 작은 애벌레인 줄. 북극여우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말초 부위가 작아. 덩치가 커. 뭐 옛날에 뭐 이걸 법칙이라고도 하죠. 베르그만의 법칙, 알렌의 법칙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추운 곳에 살수록 어때? 같은 여우지만 덩치가 커지고 말초 부위가 작아지는 거. 그 다음에 사막여우는 어때? 너무 이거 꼬리는 그려줄까? 꼬리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잘 모르겠어. 사막여우는 너무 귀여워. 진짜 내가 실제로 봤는데 개 귀여워. 얘는 좀 무섭게 생겼잖아. 아니야. 지금 보면 진짜 귀여워. 근데 진짜 조그만해. 덩치가 되게 작고 그다음 말초 부위가 막 코도 길고 귀는 진짜 엄청 커가지고 열방출하기 좋게. 그러니까 얘네들만 그러겠어? 모든 동물이 다 그래. 모든 동물이 그러니까 여름 그 더운 곳에 사는 애들은 말초 부위가 되게 크고 겨울에 사는 애들은 되게 작아. 되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온도에 따른 요구의 뭐 저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체표 면적이 낮아져야죠. 뭐 변온동물 그다음 물만 살짝 얘기해 볼까요? 물이 또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말로만 해보자. 그러니까 그 물이 그러니까 비가 많은 곳에서 오는 비가 워낙 많이 내려. 그런 곳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가 발달할까 아니면 뿌리가 발달하지 않을까? 필요 없어. 발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니까 뿌리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뿌리가 뭐 하려고? 막 깊어져. 물 찾으려고. 그래서 물이 별로 없는 곳은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거기 안에 무슨 조직이 있어? 저수 조직이 있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수 조직이 발달하거든.
근데 물이 워낙 많으면 굳이 내가 물 저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왜? 내일 또 비 올 건데? 그럼 바로 이제 물만 흡수하면 되잖아. 그런 특징이고 이제 동물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동물이 물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주로 사막에 사는 애들 같은 애들 있잖아요. 뭐 동물 같은 경우. 걔네들이 오줌 싸겠어? 아니 물이 부족한데 막 오줌 끄떡하면 오줌 싸고. 야 잠깐 화장실 하고 뭐 오줌 싸? 큰일 나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오줌을 거의 안 싸. 물을 배출을 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콩팥 구조 자체가 달라. 길이도 엄청 길어가지고 물을 거의 다시 재흡수를 해버려. 그래서 물 배출을 거의 하지 않지. 사막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사막여우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춥다고 막 물을 오줌을 엄청 싸는 건 아니지만 특히 사막 쪽에 사는 뭐 낙타라든지 뭐 그런 애들은 거의 오줌을 싸지 않아. 그리고 뭐 물 안 먹고 뭐 몇 달을 막 버틸걸? 뭐 낙타 같은 경우는 몰라 낙타. 낙타가 메르스의 주범이라고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마지막에 이제 라운 키에르의 생활력인데 이거 아마 안 배울 것 같긴 하거든. 혹시 배우면 쌤한테 얘기해주고.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개체군과 군집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좀 계산하는 거 좀 하고 되도록이면 다음 주에 이제 끝내보려고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생태계를.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자 오늘은 우선은 여기까지.